뱀이 불쌍한데? 저런 미친 짓이 관광상품이라고? 미쳤다고 하지마. 저 사람들은 생계가 걸린 일이야. 저 관광객은 하고 싶어서 하는 거 아님? 사이코패스 같아. 죽인 다음 먹는 것까지 한 코스입니다. 동남아에 저런 식당 많음. 저 사람 칼 잘 쓴다. 근데 생선 손질하는 게 더 잔인해. 현지인이 아니었네? 저 사람 관종인가? 지가 저 짓을 왜 함? 뱀은 죽여도 괜찮지 않음? 강아지나 고양이는 안 괜찮고? 반려동물하고는 다르지. 비교할 걸 비교해. 정상은 아닌 것 같음. 미친 거임. 저런 것들은 뱀한테 물려 죽어야 돼. 영상에 달린 댓글들을 보니 나는 사이코패스였다. 뱀을 싫어하는 건 사실이지만 뱀을 죽이는 게 그렇게 욕먹을 일인가? 생계를 위해 죽이는 건 이해가 되고 그냥 죽이는 건 죄의식을 가져야 하는 건가? 코브라를 죽인 덕에 살인범도 잡았는데 만약 사람들이 전후 사정을 알았다면 저렇게 욕을 했을까? 혼자서 뱀을 죽이며 정신병을 치료할 때는 몰랐는데 저런 식의 댓글들을 보니 지금까지 내가 행한 뱀을 죽이는 행동에 죄의식이 느껴진다. 내게는 정신병을 치료하는 과정이었는데 말이다. 죄의식? 사실 무언가를 싫어하는 감정, 혐오감 자체에 죄의식을 가질 필요 없다. 싫어하는 감정과 혐오감은 인간의 본능이다. 싫으면 그냥 싫은 거다. 예를 들어 어떤 연예인이 싫을 수도 있다. 괜히 짜증나는 인간들도 있고 듣기 싫은 노래도 있고 죽어도 먹기 싫은 음식이 있다. 이와 같이 뱀이 싫을 수도 있는 거다. 문제는 싫어하는 감정, 그것을 표출했을 때 나타난다. 갈등이 생길 수가 있고 사회에 어긋나는 행동일 경우 범죄로 분류되기도 한다. 하여 사회 구성원의 눈치를 보는 선에서 싫어하는 것을 표현한다. 그런 경우에 내면에서 죄의식을 느끼는데 그것을 완화시킬 수 있는 나만의 3가지 방법이 있다. 첫째, 나와 같은 사람을 찾는 것이다. 나랑 똑같이 싫어하는 사람들, 같은 편을 만드는 것이다. 나만 싫어해? 나만 불편해? 다수가 싫어하니 혐오감을 표현하는데 거리낌이 없다. 모두가 싫어하니까 표현을 해도 상관없다는 생각이 들게 된다. 얘는 좀 욕 먹어도 돼. 다들 싫어하니까. 나 같은 경우엔 뱀을 싫어하는 사람, 더 나아가 뱀을 죽이는 사람을 찾았다. 뱀을 싫어하는 사람은 많다. 강아지나 고양이에 비해서 불호가 확실히 많은 동물이다. 외형도 흉하고 이미지도 나쁘다. 대체로 뱀을 싫어한다. 뱀을 죽이는 사람은? 뱀을 죽이는 사람도 역시 많다. 뱀술을 담그는 사람도 있고 뱀을 잡아먹는 사람도 있다. 인도에서 뱀을 재료로 쓰는 공장은 하루에만 수백 수천 마리의 뱀을 죽인다. 대체로 지갑이나 핸드백을 만들기 위해서. 가죽을 상하게 하지 않으려 커다란 드럼통에다 뱀들이 들어간 포대를 한 번에 넣고 드럼통에 물을 채워 익사시킨다. 그리고 죽은 뱀을 삶고 자르고 벗겨낸다. 그곳에 일하는 사람도 뱀이 무섭다고 했고 뱀이 나오는 꿈을 꿀 때도 있다고 했다. 불쾌감을 참아가며 뱀을 죽이는 것이다. 이런 사람들을 보면 죄의식이 줄어든다. 나만 뱀을 죽이는 게 아니구나 하고 말이다. 죄의식을 낮추는 2번째 방법. 나보다 심한 사람을 찾는 거다. 무언가를 싫어할 때 그 대상에 대해서 과격하게 혐오를 표현하는 것을 찾는 것이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내 행위에 죄의식이 덜하게 느껴진다. 나보다 더한 사람도 있는데 왜 나한테만 그래요? 쟤는 나보다 더해.
나의 경우엔 나보다 잔인하게 뱀을 죽이는 사람들을 찾았다. 뱀 공장에서 뱀을 떼거지로 죽이는 것을 보며 나는 저들에 비하면 적게 죽이는 편이다. 난 그걸 위안으로 삼는다. 자신의 강아지를 공격하려는 뱀을 도끼로 찍어 죽이는 사람도 있었다. 차고에 나타난 뱀을 일부러 차로 밀어버린 사람도 있었다. 그들은 뱀을 죽인 행위를 자랑스럽게 말했다. 심지어 죽인 뱀의 사체로 기념사진도 찍었다. 그리고 그걸 보게 된 일부 사람들은 환호를 보내기도 했다. 잘 죽였다고. 죄의식을 덜어내는 마지막 세 번째 방법은 그 행동을 반복하는 것이다. 죄의식을 느끼는 그 행동을 계속하다 보면 자연스레 죄의식이 사라진다. 음주운전을 반복해서 하는 경우, 계속해서 악배를 다는 경우, 바람을 피우는 경우, 도둑질도 그렇고 도박도 그렇고 사회에 어긋난 행동을 반복하면 점차 죄의식이 사라지고 행위에 대해서 감각이 더뎌진다. 가장 죄의식을 덜어내는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나 역시 뱀을 죽이는 동영상이 널리 퍼지고 난 뒤 뱀을 죽일 때마다 스스로 영상을 찍어서 올렸다. 그 시작은 회사 신입을 닮은 콘스네이크였다. 파충류샵에서 돈 주고 사온 콘스네이크. 형의 수사를 도와주며 받은 돈으로 콘스네이크를 구매했다. 기분이 좋았다. 다음 주부터는 신입의 면상을 제대로 마주할 수 있겠다. 콘스네이크는 사용 난이도가 낮고 색깔도 다양해서 애완뱀을 키우는 사람들이 많이 찾는다. 나로서는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다. 대체로 뱀을 키우는 경우는 교감보다는 관상용에 가깝다고 생각한다. 그러다 그 작은 뱀을 죽이려는데 문득 코브라를 죽이며 박수를 받았던 순간이 떠올랐다. 스스로 괴이하다고 생각했지만 어느새 난 카메라를 세팅하고 있었다. 그리고 생각했다. 이 작은 콘스네이크를 어떻게 해야 임팩트 있게 죽일 수 있을까? 칼은 코브라를 죽일 때 사용했다. 익사는 보기보다 약하다. 태워 죽일까? 찢어 죽일까? 그러다 내린 결론 끝에 딱 한 번 주스를 만들 때 사용한 전기 믹서를 꺼냈다. 카메라에 잘 보이도록 믹서를 세팅하고 콘스네이크를 넣었다. 이 녀석 넣자마자 나오고 싶어서 대가리를 내민다. 하지만 난 아랑곳하지 않고 그 대가리를 뚜껑으로 지그시 누른다. 콘스네이크는 나를 애처롭게 바라본다. 그리고는 뱀에게 시선을 고정한 채 버튼을 눌렀다. 근데 이 믹서기 소음이 적다고 했는데 꽤나 시끄러운 소리와 동시에 투명한 플라스틱이 붉게 물들었다. 손을 떼자 돌아가던 칼날이 멈추었다. 안을 들여다보자 아직 신경이 끊기지 않은 조각난 뱀의 몸뚱이가 조금씩 꿈틀거린다. 매우 역겹다. 다시 버튼을 눌러 더욱 잘게 뱀의 몸뚱이를 분해한다. 근데 믹서기 뚜껑에 빨갛고 조그마한 영문자 Y가 붙어있다. 뱀의 혓바닥 같았다. Y? 계정을 만들고 해외 동영상 채널에 업로드했다.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까? 이때 난 죄의식보다는 호기심이 더 컸다. 와우, 굿.
아직도 내 내리에 박혀있는 첫 댓글이었다. 그 댓글 이후로 수만 개의 댓글이 달렸다. 뱀을 죽이는 것이 멋지고 쿨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구나. 이때 브레이크는 사라졌다. 범죄를 저지른 국회의원, 자숙하고 복귀한 연예인, 팬들을 홀대하는 스포츠 스타, 갑질하는 재벌 2세 등 뱀으로 보이는 인간들이 너무나도 많았다. 어디 미디어뿐인가? 도둑, 강도, 사기, 성범죄 등 범죄자부터 길에서 담배 피는 사람, 아무데나 쓰레기 버리는 사람, 욕하는 사람, 침 뱉는 사람, 초면에 반말하는 사람, 잘난 척, 없는 척, 부정행위, 위선자, 내로남불 등 이 세상엔 싫은 사람들이 넘쳐난다. 덕분에 난 앞으로 죽일 뱀들이 넘쳐났다. 그리고 그렇게 뱀을 죽이는 영상을 올리고 많은 관심을 모으니 어느새 광고도 붙었다. 또한 자극적일수록 영상의 조회수는 가파르게 올라갔다. 그리고 그 숫자는 통장에 찍히는 숫자와 비례했다. 계정에 등록된 계좌에는 내가 상상도 못할 만큼 많은 돈이 들어왔다. 달러의 S가 뱀으로 보인다. 싫어하는 뱀을 죽이면 사람 원래 모습으로 보이고 돈도 벌었다. 그것도 아주 많이. 불과 몇 개월 만에 기존에 받던 월급보다 훨씬 상회하는 금액을 벌었다. 이 전부는 뱀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내게 벌어다 준 돈이었다. 나 역시 그 돈을 뱀을 싫어하는 데 사용했다. 우선 교회 지역으로 지하실에 딸린 집을 구하고 트럭도 한 대 구매했다. 본격적으로 영상을 제작하기 위해서였다. 그리고 많은 돈을 뱀을 구입하는 데 썼다. 여러 뱀들을 사며 죽이고 영상을 만들어 업로드했다. 뱀을 많이 사다 보니 자연스럽게 뱀을 관리해야 했다. 지하실엔 뱀판이 펼쳐져 있었다. 온도 조절, 습도 조절, 피딩 등 나름 숙련된 상태였다. 뱀을 키운다고 해서 딱히 뱀을 죽일 때 망설임은 없었다. 그 중에서 가장 비싼 녀석은 알비노 버미즈 파이톤. 성격은 온순하고 먹성이 좋아 성장 속도가 빨라서 성체가 되면 6m 이상까지 자란다. 국내에서 분양되고 있는 대표적으로 인기가 많은 대형뱀이다. 제법 큰 녀석을 사서 피딩이 좀 힘들었다. 그래서 굶겼다가 한 번에 먹이를 줬다. 저 녀석을 구매하는데 몇 달치 월급이 한 번에 나가는 통에 나름 신경 써서 키워야 했다. 덕분에 파충류 샵의 VIP가 되는 건 시간 문제였다. 그리고 VIP에서 죽일 놈이 되는 것도 시간 문제였다. 파충류샵 사장님이 집까지 찾아왔다. 배송 때문에 주소는 알고 있다고 쳐도 집까지 찾아온 이유를 난 알지 못했다. 그렇게 마주한 그는 얼굴이 상당히 굳어 있었다. 사장님, 무슨 일로 오셨죠? 애기들 잘 크고 있나 궁금해서요. 우리 애기들 잘 크고 있죠? 선생님이 우리 샵에서 애들을 많이 데려가시니까. 그래도 그렇지. 갑자기 말끝을 흐리자 사장님은 조용히 스마트폰을 꺼내 영상을 틀었다. 최근에 내가 올린 영상이었다. 파충류 샵에서 구매한 리본 스네이크를 끓는 물에 넣는 영상이었다. 뱀은 미친 듯이 커다란 냄비 안에서 나뒹굴고 있었다. 이거 얼마 전에 저희 샵에서 데려가신 애 맞죠?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이봐요 당신. 어떻게 뱀들한테 이렇게도 끔찍한 짓을 저지릅니까? 당신은 완전 사이코예요. 보니까 동영상도 많이 올렸던데 이런 짓으로 번 돈으로 우리 샵에서 애들 데려간 겁니까? 당신이 그러고도 사람 맞습니까? 당신 내가 가만 안 둘 겁니다. 그 순간이었다. 나를 격렬하듯 바라보는 사장님의 얼굴이 점차 뱀으로 바뀐다. 얼굴의 비늘이 돋아나고 눈동자는 타원형으로 바뀐다. 그러다 서서히 살모사로 바뀌는 그를 보니 온몸에 소름이 돋기 시작했다. 그 뱀은 나를 보며 몇 마디 더 소리친 뒤 뒤돌아 걸어갔다. 뱀 따위 주제에 나를 능멸해? 마음속에 억눌러왔던 죄의식과 수치심들은 분노로 바뀌었다. 난 대문 옆에 세워두었던 삽을 들고 눈앞에 있는 뱀의 대가리를 내리쳤다. 그러다 흥분이 가라앉을 때 그건 뱀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불행인지 다행인지 아직 숨은 붙어 있었다. 그를 지하실로 끌고 갔다. 달력을 보니 마침 알비노 버미즈 파이톤에게 먹이를 주는 날이다. 나도 잘 안다. 이건 선을 한참 넘는 생각이다. 사실 사람은 뱀의 먹이가 되기엔 부적합한 형태이다. 뱀이 큰 먹이를 삼킬 수 있는 건 그 먹이의 폭이 서서히 넓어지는 경우이다. 사람의 경우엔 머리부터 삼킨다고 가정했을 때 목에서 어깨로 넘어가면서 급격히 폭이 넓어져 먹기에 부적합하다. 실제로 미얀마에서 성인 남자가 뱀의 뱃속에서 발견되었는데 발부터 삼켜진 자세였다고 한다. 역시 뱀에 대해 공부해두길 참 잘했다. 나는 사장님을 단단히 포박했다. 뱀의 얼굴을 하고 있는 사장님은 내게 욕을 했다. 비명도 지르고 애원도 했다. 하지만 뱀의 모습을 하고 있어서인지 그다지 내 마음을 움직이지 못했다. 그리고는 몇 개월간 굶긴 알비노 버미즈 파이톤에게 건넸다. 한참을 굶주린 그 녀석은 천천히 다가갔다. 묶여있던 사장님은 발버둥 쳤다. 뱀은 자신의 몸으로 사장님을 칭칭 감았다. 그리고는 천천히 사장님의 머리통을 자기 몸속으로 밀어넣었다. 사장님, 아직도 뱀이 예뻐? 좋아? 사장님을 삼키는 태어난 뱀의 눈빛과는 다르게 그의 눈은 공포심으로 가득했다. 그리고 매우 천천히 뱀의 몸속으로 들어갔다. 배가 부른지 꿈쩍도 하지 않는 알비노 버미즈 파이톤에게서 사장님의 실루엣이 어렴풋이 보였다. 정말로 뱀을 사랑했던 분이었는데 뱀에게 삼켜질 때도 과연 뱀을 사랑할 수 있었을까? 뱀의 탁뼈가 그의 몸을 서서히 구겨 넣을 때 그가 의식이 남아있어 발을 구르며 몸부림칠 때 사장님이 뱀을 증오하기를 바랬다. 마치 나처럼. 나는 뱀을 죽였다. 그리고 사람도 죽였다. 물론 뱀을 죽일 때마다 사람을 죽이는 상상을 줄곧 해왔지만 뱀으로 보이는 사람을 직접 죽인 건 처음이었다. 실종된 사장님을 찾으려 형사들이 찾아왔지만 뱀 뱃속까지 뒤지기에는 형사들의 상상력이 부족했다.
그러다 다행이라는 생각과 동시에 의문을 가졌다. 나는 왜 사람을 죽였을까? 어쩌다 이렇게 되었을까? 원인을 뽑자면 굶주려 있던 알비노 버미즈 파이톤? 파충류샵 사장님이 나를 찾아와서 뱀을 죽이는 영상을 올린 사람? 아니면 뱀을 죽이라고 나를 태국으로 보내버린 친형? 까치 살모사로 보였던 쓰레기 군대 선임? 나를 괴롭혔던 동창들? 아니면 아주 어린 시절로 돌아가 나를 지켜주지 못한 어머니? 나는 비겁하다. 언제나 탓할 것만 찾는다. 군대에 입대하기 전 어린 시절 나를 치료해준 의사 선생님을 찾아갔었다. 내 조건에 군대 면제는 힘들었고 적어도 군대에 들어가기 전까지 사람들의 신체 특정 부위가 뱀으로 보이는 증상을 어떻게든 고치기 위해서였다. 정말 오랜만이에요. 기억나요. 사물이 뱀으로 보였던 어린이였는데 벌써 군대를 간다니 정말 많이 컸네요. 근데 들어보니까 증상이 더 심해졌네요. 사물이 아니라 사람들이 뱀으로 보인다니. 난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굉장히 흥미있어 보이는 표정으로 말을 이었다. 근데 치료법을 알고 있다고 하셨는데 뱀으로 보이는 신체에 해를 가하면 증상이 괜찮아집니다. 실제로 겪어봐서 압니다.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면서 환각이 치료된다면 좀 위험한데요? 다른 방법을 찾아보죠. 그나저나 어머님 괜찮으신가요? 네? 원친군이 어렸을 때 어머니도 상담치료 같이 받으셨거든요. 난 의사 선생님께 뱀을 처음으로 마주한 순간 일어났던 모든 일들을 들을 수 있었다. 그날 빨간 양파 주머니에 들어있던 뱀은 내 팔을 타고 올라와 내가 물고 있던 막대 사탕으로 달려들었다. 난 뱀을 막대 사탕과 같이 입에 반쯤 문 채 어머니께 다가갔단다. 어머닌 그런 나를 보며 비명을 지르셨고 힘껏 밀쳐냈다고 했다. 의사 선생님 말로는 내 입속에서 뱀이 튀어나오는 것처럼 보였다고 하셨다. 덧붙여 어머니도 뱀을 끔찍이 싫어하셨다고 했다. 나처럼. 그 후 어머니는 나를 지키지 못했다는 죄책감과 동시에 환각에 시달리는 어린 아들에게 불쾌감을 느꼈다고 했다. 모성애를 느끼지 못할 정도로 말이다. 그런 이유로 환각에 시달리던 나와 함께 치료받으셨다고 했다. 의사 선생님의 말씀은 충격이었다. 상담을 뒤로하고 집으로 향했다. 지금 어머니는 내게 무슨 감정일지, 아직도 내게 모성애를 못 느끼는지, 나를 싫어하신 건지 뱀을 싫어하신 건지 묻고 싶었다. 그 시절 나는 내 존재가 의문스러웠다. 가족 구성원으로서 불필요하다고 생각했다. 나란 녀석은 어머니, 아버지, 그리고 형으로 고정된 행복한 가정의 사족과도 같은 존재라고 생각했다. 아니, 어쩌면 사족보다 쓸모없을지도 모른다고. 그날 난 집에서 어머니를 마주했지만 질문은커녕 제대로 마주하지도 못하고 당장 집을 뛰쳐나왔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방황하다가 즉시 군대로 입대했다. 그 뒤부터 어머니와의 접촉을 의도적으로 피했다. 그날 집에서 마주한 어머니는 다큐멘터리에서 봤던 아나콘다의 모습을 하고 있었다. 뱀에게 모성애가 있을까? 약 3,000종의 뱀 중에 10종의 뱀이 모성애가 있다고 한다. 0.3%가 모성애가 있는 셈이다.
나머지 99.7%는 자신의 새끼를 돌보지 않는다. 그 시절 나에겐 어머닌 뱀과 다르지 않았다. 아나콘다는 난태생이다. 알과 새끼를 동시에 낳는다. 많은 뱀들은 알을 낳고서 그 자리를 떠난다. 그 알이 어떻게 되든 상관하지 않는다. 다른 동물에게 먹히든 말든. 그리고 암컷 아나콘다는 자기가 낳은 새끼나 알을 먹기도 한다. 이유는 간단하다. 배고파서. 그저 허기를 채우려 자기가 낳은 새끼를 꾸역꾸역 삼키는 아나콘다가 내 어머니였다. 자기 새끼에게 모성애는커녕 불쾌감을 느끼셨다니. 언젠간 나를 만나고 싶다고 하셨지만 어머니와 난 둘 다 뱀을 싫어하니까 거절했다. 안 그래도 미움을 많이 받는 아들인데 말이다. 영상을 올리고부터 나를 싫어하는 사람은 급격히 늘어났다. 해외 채널에 올리던 영상들이 국내로 퍼지면서 그 현상이 가속화되었다. 내 채널의 영상들을 보면 나를 증오하는 댓글들이 넘쳐난다. 영어 댓글보다 한글 댓글이 많아졌고 욕도 많아졌다. 대개 그런 이유였다. 불쌍한 뱀을 죽였다는 이유. 난 댓글들을 보며 생각했다. 왜 싫어하는지도 모르면서. 그들은 길거리에서 뱀을 마주치면 어떻게 행동할까? 만지고 싶은 길고양이들처럼 어떻게든 쓰다듬으려고 할까? 아니면 어머니가 그랬던 것처럼 소리 지르며 도망칠까? 뱀을 잔뜩 사서 트럭에 실었다. 전국을 돌아다니며 뱀을 뿌리고 다녔다. 사립도서관 책꽂이, 대형마트의 아이스크림통, 공중 화장실 세면대, 코인 노래방, 영화관 등 가는 곳곳마다 뱀을 뿌렸다. 그 뱀을 마주하는 사람들이 나와 똑같은 감정을 느끼길 바라면서 한 사람이라도 나와 똑같은 증상이 생기길 바랬다. 그래야만 나를 살인자로 만들어버린 그 빌어먹을 머릿속의 뱀이 나라는 허물을 벗고 떠날 것만 같았다. 그들이 똑같은 뱀을 증오해야만 내가 저지른 행동들이 합리화될 것만 같았다. 그 이후 SNS에는 뱀 영상들이 많이 올라왔다. 뱀에게 물린 사건도 늘어났다. 전국에는 내가 뿌린 뱀을 마주한 사람들로 넘쳐났다. 그들은 놀라서 도망가거나 소리 지르거나 했다. 소름 끼쳤을 것이다. 정상적인 반응이다. 갑자기 튀어나온 뱀이 환영받을 수 없는 건 어쩔 수 없는 일이다. 난 일상에서 튀어나오는 뱀들, 뱀으로 보이는 사람들, 평생을 그런 고통 속에 지냈으니 잘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어쨌든 내 감정을 조금이라도 느껴줬다면 나로선 감사하다. 그렇다고 그것이 뱀을 죽이거나 사람을 해하는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았다. 뱀을 마주한 모든 사람이 뱀을 죽이진 않는다. 수많은 뱀을 죽이고 나서야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사실을 받아들였다. 뱀에게는 잘못이 없다는 것이다. 내가 그토록 혐오하던 뱀에게는 잘못이 없다. 도끼에 잘렸던 뱀도, 믹서에 갈리던 모습이 인터넷에 퍼진 그 뱀도, 삽으로 때려 죽인 그 뱀도, 파충류 샵의 사장님도, 그 사장님을 삼켜버린 뱀도. 혐오감 자체는 제가 아니지만 그걸 행동으로 옮긴 건 어쨌든 나였다. 나는 내가 살면서 느낀 다양한 혐오감을 가장 쉬운 방법으로 해소했다. 어쩌면 나는 뱀처럼 보이는 사람들에게
동질감을 느꼈을지도 모른다. 난 거울을 봤다. 언제나 거울 속에는 내가 그토록 싫어하던 뱀이 있었다. 하긴 뱀은 동족을 잡아먹는 종으로도 악명이 높다. 그럼에도 나는 뱀이 싫다. 자기 혐오를 떠올리니 스트레스에 못 이겨 자신의 꼬리를 먹는 뱀이 떠오른다. 삶을 마감하려는 지금 이 순간에도 내 머릿속에는 뱀뿐이다. 난 밧줄에 목을 매달아 의자를 발로 차서 쓰러뜨렸다. 마치 두꺼운 구렁이가 내 숨통을 조이는 느낌이 든다. 숨막히는 고통 속에서 궁금해졌다. 내 머릿속의 뱀을 보고 싶어졌다. 눈을 위로 치켜 올려 뒤집었다. 눈가를 뒤집자 머릿속 빠레를 틀고 있는 뱀이 보였다. 나랑 눈이 마주친 뱀은 도망치듯 내 입에서 빠져나오더니 가슴팍까지 몸뚱이를 늘어뜨렸다. 나는 뱀이 싫다.